마지막으로 조재필 SM랩 대표님께서 EV용 리튬 2차 전지 개발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조재필 대표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미국 아이와 주립대에서 세라믹 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유니스트 교수와 삼성 SDI의 미래형 2차 전지 연구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으십니다. 2018년에 SM랩을 창업을 해서 차세대 2차 전지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자고 시간이 지금 많이 초과돼서요.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풀네임은 싱귤러 머티리얼스 레이버토리입니다. 제가 교원 창업이다 보니까 레이버토리라는 회사명을 붙였고요. 지난달에 삼장 KPMG 발표 자료를 보면 저희 벤처가 이 올해 상반기에 시리즈 B로 520억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저희들이 투자를 받았고요. 소개를 하면 저희들은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 소재를 만드는데 저희들은 전기 자동차 ES향 하이니켈 쪽을 만듭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함량도 83이고요. NCA는 90 이상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소재 기업 중에 NCM하고 NCA를 양산 쪽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에코프로, BM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말 회사들은 NCM만 하지 NCA를 못 만듭니다. 그 이유가 NCA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합성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요. 쉽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습식 공정 대신에 건식 공정을 사용하는데 저희 공장은 다 건식만 합니다. 즉 중간에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캐펙스 측면에서 저희들이 유리하고 이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양극 소재 같은 경우는 성능 같은 게 상당히 업이 됩니다. 이 양극 소재의 상극이 물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이니켈계 NCM, NCA는 모두 다 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단결정을 만듭니다. 하나의 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창업은 18년 7월 6일이고 현재 자산은 686억. 위치는 울산 KTX역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바로 여기 저희 본사 R&D 센터 바로 건너편에 삼성 SDI 중대형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울산 사업장이 있고요. 그리고 셀 관련해서는 저희 울산과학기술원 안에 배터리 R&D 센터 내에서 저희들이 셀 평가 셋업을 해서 지금 평가를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640억을 투자받았고요. 시리즈 B 그리고 브리지 펀딩, 팔로운 투자의 중요한 FI들은 한투파, DSC, 스틱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20억 투자 목적은 저희들이 이 생산 캐퍼를 상당히 빨리 올려야 됩니다. 이게 양극 소재는 양산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 캐퍼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생산 캐퍼를 올리고 있고요. 다음 타겟은 저희들 2022년 3쿼터에 IPO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는 우리가 월 1,600톤을 우리가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결정입니다. 다결정, 단결정 차이점은 이 사진을 보면 다결정은 작은 입자들이 붙어 있죠. 단결정은 떨어져 있습니다. 큰 입자들. 이게 다결정, 단결정의 외관상 큰 차이점이고 2차 전지 공정 중에 극판 아벤 공정이 있습니다. 그 극판을 누르는 공정인데 기본적으로 누르면 다결정을 보시는 거 다 부셔집니다. 그리고 단결정은 부시지 않아요. 그래서 입자가 붕괴되냐 붕괴됨이 없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전지 성능이 상당히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내에서 입자 분解진행되면 전지 내에는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화학 반응은 저희들이 모르는 화학 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입자를 안 부셔지게 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부셔지면 수명이 감소하고 또한 이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 발생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이 하나의 예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A 파우치 셀로 평가를 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벤치마킹된 다결정 NCA입니다. 니켈 함량이 88이고요. 저희 단결정인데 보면 여기 보시면
니켈 함량이 91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니켈 함량 88보다 이 91이 수명 특성이 더 좋습니다. 이 X축이 사이클 넘버고요. Y축이 리텐션이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는 45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메이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 45도 수명입니다. 45도 수명에서 얼마나 특징적으로 원하는 물질이 발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 이 수명 특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이 단결정화되면 저희 NCA입니다. NCA 같은 경우는 수명 특성이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결정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결정을 이런 기술이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다결정은 니켈 함량이 90 올라가면 이 수명 특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500 사이클까지 가는데 세 달 정도 걸리는데 보시면 이 정도 다결정, 단결정 차이점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다결정 하이니켈계는 전체 시장의 100%인데 앞으로 5년 내에 이 단결정 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시프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제조 공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출발 물질을 아웃소싱해서요. 섞어서 분급하면 단결정이 나옵니다. 물론 이 2번, 3번, 4번에 수많은 노하우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다결정 같은 경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수세를 합니다. 이 수세에서 건조해서 코팅, 습식 코팅을 해서 2차 소성, 분급까지 가기 때문에 이 폐수 처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수세를 하게 되면 이 불순물,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카보네이트가 물에 녹으니까 이 양잿물이 나오는 거죠. 그 양잿물을 폐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추가 공정이 많이 들어가면 이 일드가 많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을 줄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단결정 공정밖에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단결정을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습식을 또 사용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벽한 단결정을 만들 수 있는 양산 업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가면 좀 전에 고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30년 전 세계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전기차로 시프트가 일어날 것 같고요. 특히 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고 성능입니다. 충전 시간, 주행 거리, 수명, 그리고 안전성이 폭발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반드시 만족돼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전기 자동차 시장은 배터리 시장 상당히 많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K 배터리, LG화학, 삼성 HDI, SK이노베이션이 점유율이 30% 넘습니다. 아마 이 점유율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하고 지금 특허 분쟁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정도 되면 삼성 HDI보다 SK이노베이션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는 더 점유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튬 2차 전지를 보면 원리는 심플합니다. 중간에 이 분리막이 있고요. 양극, 음극, 전해액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안에는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배터리에 대해서 강조한 게 배터리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을 무시하고 가능하다고 한 거죠. 가장 큰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이 있는데 뭐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양극, 전해액, 분리막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기술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성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 제조 공정 상당히 복잡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뭐 공정이 들어가서 여기 보면 프레싱을 합니다. 코팅, 프레싱, 슬리팅, 그리고 조립, 화성까지 들어가서 출하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가지 평가를 걸칩니다. 양극 소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배터리 메이커에 공급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평가 한 번만 해도 50개가 통과돼야 됩니다. 50개 중에 하나만 페일이 일어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품질적으로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하는 게 양극 소재입니다. 그리고 리튬 2차 전지 팩을 보면 이 팩 안에는 뭐 BMS가 있고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6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배터리가 최근에 많이 전기 자동차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BMS가 작동되더라도 이 배터리 셀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나 같은 경우는 충전율을 뭐 기존의 90%에서 80% 낮추는데 실제적으로 배터리가 95%까지는 개런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폭발이 일어나니까 충전 심도를 90%에서 80% 계속 다운합니다. 그 말 자체는 배터리 내에서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 쪽에서 결함이 일어날 것이냐? 전액 아니면 분리막 아니면 양극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리막 쪽이 가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어플리케이션은 뭐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있는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셀룰러폰에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는데 EV에 가면 2,50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ESS로 가면 이 11만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대형 시장이 이게 더 메리트 있는 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이렉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에서 이 배터리 가격이 한 48에서 55%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소재 가격이 한 50% 정도 되는데 양극 소재가 43% 되니까 토탈로 하면 한 25% 정도가 양극 소재 가격입니다. 그래서 양극 소재는 고부가 가치 산업임이 확실하지만 그걸 규모의 경쟁을 할 것이냐, 기술적 경쟁을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든 국내 기업들이 지금 증설을 한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준비 중이지만 이 규모의 경제 플러스 기술의 경제까지 같이 갖춘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소재 생태계는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다고 해서 배터리 산업, 배터리 소재 분야에 무조건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 평가를 실시하는데 소재 평가는 뭐 인맥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없고요. 공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K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중국하고 다르게. 그래서 소재 검증 승인까지 최소한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정도 걸립니다.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S사 같은 경우는 2년 반이 걸렸어요. 이 검증을 마치는데 평가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드랍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배터리 설계를 바꾸지 않고 저희 단결정을 넣어서 기존 소재보다 더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어야만 됩니다. 그래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산 라인 구축 없이는 소재 승인을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소재 산업은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독자적인 소재 기술도 중요하고 독자적인 양산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재 업체의 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셀을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는 이 장비들도 다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최근 같은 경향은 이쪽으로 다 시프트되고 있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만든 소재를 배터리 메이커에서 다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어느 정도인지 기술적으로 검증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셋업이 돼야 되니까 이 세 개가 다 맞물려 안 돌아가는 이상은 소재 산업 진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재 검증이 끝나면 이 양산 품질 승인 업체 등록 공고까지도 한 1년 이내에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견뎌내면 실제적으로 그 높은 진입 잔병 뒤에는 10년, 20년까지 롱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양극 소재 같은 거는 뭐 소형 같은 거는 100% 코발트 사용하죠. 그리고 니켈계 같은 게 NCM, NC가 있고요. 뭐 망간계, 인산 철계가 있는데 인산 철계 같은 경우는 니치 마켓이고 CATL이 인산 철계를 밀 수밖에 없는 게 CATL이 소재, 특히 양극 소재 분말에 대해서 뭐 자체 공장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아웃소싱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역량이 안 된다는 게 양극 소재 품질이 NCM 811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기사 보면 CATL이 LG화학의 그 테슬라 SUV 그 전량 납품 뭐 빼앗겼지 않습니까? LFP로. 그만큼 LFP는 니치 마켓을 밖에 점유할 수가 없습니다. 뭐 주행거리 측면에서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더 일렉이라는 기사를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뭐 업계에서는 NCF뿐만 아니라 NCM을 더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을 예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바보 같은 짓이 이 두 개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NC의 단독은 한 200 정도의 용량을 내는데 NCM 6둘을 사용하면 용량이 떨어져요. 높은데 낮은 용량을 넣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떨어집니다. 왜 이거를 블렌딩을 하느냐? 소위 블렌딩을 하는데 하이 니켈이 되면 에너지 밀도가 높은데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다결정 분말 중의 분말들이 가진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블렌딩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만 단독을 사용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단독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파나소닉이죠. 그래서 파나소닉이 실제적으로 이 스미토노 마이닝, 파나소닉으로 연결되는 강력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 같은 경우가 뭐 811이라는 거는 우리가 니켈, 코발트, 망간 함량을 80, 10, 10이라 하고요. NC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니켈 함량이 88 이상입니다. 그래서 88 영역 대 80대 영역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NCM 80을 만드니까 NCA 88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뭐 NC 알루미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발트는 100% 우리가 빼낼 수는 없습니다. 뭐 코발트 프리한 걸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 때 선언했지만 그게 가능해지려면 여러 가지 기술적 장벽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린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코발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뭐 아시겠지만 이 시장 자체는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커집니다. 그리고 이 NC, NCM을 다 하면 중국이 높은데 중국은 니켈 함량이 낮은 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높고 중요한 건 NC를 뜯어보면 이 독과점입니다. 에코프로 BM하고 스미토모 마이닝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가 되는 기업은 NCM도 시장을 먹습니다. 지금 먹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 두 가지 물질은 하이니켈계 80 이상을 NC, NCM을 다 구현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은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래파이트 인조 의견은 거의 레드오션화 됐고요. 그 말은 중국, 일본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조견 시장을 새롭게 진입하겠다,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용량을 올리기 위해서 뭐 SiOX가 있고 실리콘이 있는데 이 중대형 쪽은 SiOX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 흑연 복합계로 지금 굉장히 시프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도 상당히 많은 어떤 기술적 난이도가 있지만 뭐 주행 거리를 늘리려면 우리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분리막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저하는데요. 이게 절연체지만 이걸 전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분리막도 에이징이 일어납니다.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기존 폴리머 분리막에 양쪽으로 세라믹을 코팅합니다. 이걸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잘 사용 안 해요. 근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전지 폭발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안 일어나요. 근데 일반적인 이런 기존의 이 분리막을 사용하게 되면 폭발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배터리 메이커는 기본적으로 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세라믹 코팅된 이 세퍼레이트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양산 스케일로 공급이 가능한 분리막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코너 화재가 있는데요. 배터리 안전성 촉각이라는 전자신문 기사를 보면 이게 재밌는 게 기본적으로 NCM 622 뭐 811 적용했고 SK이노베이션은 혼합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 보시면 이 LG 코나 같은 경우는 NCM 622에서 터졌습니다. NCM 622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리막에서 어떤 결함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조사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분리막은 세라믹 코팅된 분리막은 반드시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전지인데요.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전체가 고체 분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해액 대신에 고체 분말 이 이노게닉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가 있는데 설파이드가 악사이드에 있는 최근에 설파이드 계통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전지로 가면 절대 터지지 않지만 뭐 가장 큰 문제점 기술적 난이도죠. 여기 한번 보시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 킬로그램당 뭐 300와트아워 그리고 볼루메트릭으로 하면 680 정도가 구현되면 전고체로 가면 그러니까 음극을 흑연으로 사용하면 여기 보시면 사용되는 이 양이 이 전고체 분말 양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양극만 해도 90% 사용하는데 이게 전고체 전지로 가면 양극 양을 70% 이하로 다운돼야 됩니다. 그만큼 나머지 양은 전고체 분말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에너지 밀도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기사에는
전고체 전지가 리튬이온보다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리튬 메탈로 사용하게 되면 스토리 달라집니다. 리튬 메탈로 가면 이것도 늘어나고 이것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흑연을 빼고 리튬 메탈 사용하게 되면 은근 용량대가 10배 이상 증가되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전고체 전지는 리튬이온의 에너지 밀도는 절대 못 넣습니다. 리튬 메탈로 바꾸지 않고는. 하지만 리튬 메탈 쉽지 않습니다. 리튬 메탈 되면 전고체 전지도 폭발합니다. 그 정도로 리튬 메탈이 위험하고요. 리튬 메탈은 뭐 70년대 캐나다 몰리사부터 개발을 했고 몰리가 폭삭망했죠. 공장이 폭발했습니다. 리튬 때문에. 그런 전력 때문에 리튬은 상당히 접근적으로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사용하기.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해결한 업체가 없어요. 최근에 삼성 종기원이 발표한 전고체 전지도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전고체 전지가 오픈되어 있지만 그걸 가지고는 양산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양산화가 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 빨간색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코팅, LIMB 코팅, 이 코팅 물질 자체가 킬로그램당 양극 활물질 가격과 맞먹습니다. 사용하겠습니까? 이거 못 넘고 있어요. 이게 토요타에서 개발한 코팅 특허인데 아직 못 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야 되고요. 또한 뭐 양극 활물질 같은 경우는 단결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파이드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이것도 아직 국내에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없고 일본에서도 몇 개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서 기술권을 토요타에서 사서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거 팔겠습니까? 안 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설파이드 고체 제네릴 양산화 기술을 갖춰야 되는데 특허 기술 그러니까 특허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용량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의 큰 바틀렉이죠. 용량 한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쉽게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셀 제조 공정이 다 바뀌어야 돼요. 현재 리튬이온의 셀 제조 공정을 전고체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심플한 게 이런 보면 이소토틱 프레싱이 있는데 정압으로 이 XY 추축을 눌러줘야 됩니다. 전고체 전지를 만들려면 이거 양산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그다음 뭐 양산을 논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심플하게 오케이 전고체 전지니까 문제가 없고 리튬이온을 뛰어넘는다. 이게 많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